이 공수처 자체가 윤 총장이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독소 조항 때문에 지금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공수처법 원안을 설계했던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권은희 의원입니다. 원안을 만든 사람은 과연 이 독소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원안 만든 사람이 괜찮다고 하면 그래도 괜찮은 건데 문제는 원안 만든 분이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면요. 심상정 의원이 심상정 안을 반대하고 지금 권은희 의원이 권은희 안을 지금 반발하는 상황이 코미디 같은 상황이죠. 국회에서. 4+1 거치면 원안 만든 사람이 반발하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권은희 의원, 이 독소조항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 비판을 했어요. 사회 전체적으로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가 무력화될 것이다. 수사 실무에서는 엄청난 독소조항이 될 것이다. 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님, 지금 권은희 의원이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을 태울 때 법안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할 때는 공식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누가 의견 제시를 해서 이렇게 수정이 되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특히나 이 법을 담당하고 있는 원 제시자인 권은희 의원과 그리고 이 법을 다뤄야 되는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조차 모르게 꼼수로 법안이 올라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이걸 단순하게 무슨 윤석열 총장의 반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뭐냐면 우리 국민들 전체의 민주주의와 결부되는 문제라는 거에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재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뭐 골프채는 무슨 브랜드로 받았고 비행기표는 어느 업체로부터 받았고 뭐 인사권에 어떻게 관여했고 다 나왔는데도 민정수석실에서 무마를 했었잖아요. 골프채 땡큐 뭐 문자 보낸 것까지 다 나왔는데. 그런데 검찰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조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독소조항이라는 거 뭐냐면은 이거 수사하기 전에 이번에 우리가 유재수 좀 수사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받아서 이거 우리가 민정수석실에서 다 했고 뭐 안 해도 되는 거야 하고 아예 수사 자체가 진행이 안 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조국 같은 경우도 그렇게 문제 있는데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가족 친척 다 지금 뭐 구속되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국 수석에 대해서 좀 수사해 보겠다라고 얘기하면 아니야 민정수석하면서 문제 없어서 하고 공수처에서 이거 아예 수사에 시작조차 안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많은 문제를 하나도 수사도 못하고 국민들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게 공수처에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반대로 김기현 하명 수사 같은 경우에 다 지금 무혐의로 드러났는데 꼼수로 하명 수사해가지고 경찰을 통해가지고 수사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공식적으로 공수처 통해서 대대적으로 더 크게 지난번 경찰 하명 수사보다 더 크게 뭔가 있는 것처럼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이 모든 문제를 아예 내놓고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기관을 하나 만들 수 있는 법안 규정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김진 앵커가 얘기했듯이 문제되는 조항을 추가한 것뿐만 아니라 문제가 될 수 있기 위해서 방어막을 만들어둔 조항은 슬쩍 또 뺀 것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공수처장이라도 좀 중립적인 인사를 하려고 국회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자라는 게 원안에 있었거든요. 예. 그거는 또 슬쩍 빠졌어요. 그러니까 인사도 마음대로 국회 동의 없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방금 제가 설명했듯이 기소에 대해서 남발할 수 있고 김기현 같은 불쌍한 사람 없애기 위해서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들자라고 했는데 세상에 그것도 없앴어요. 그러니까 좀 좋은 조항은 싹 빼고 문제되는 조항은 싹 끼워놓고 어떻게 했다? 비밀리에 회의록 없이. 이게 문제입니다. 네. 지금 취지의 문제, 절차상의 문제 두 가지를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박용진 의원님, 이른바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친위부대 역할을 하려고 이런 독소조항을 쓱 집어넣은 건 아니냐. 제가 알기로 민주당에 있는 법조계 수많은 인사 중에서의 상당수도 이 독소조항에 대해서 현재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 분명한 것은 민주당 의총을 거쳐서 그동안 이 공수처 관련한 여러 논의들이 다 보고가 되었고요. 또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총에서 다시 한번 의논을 하고 이 조항이 그때는 없었다. 예, 그래서 갑자기 생겼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의원들도 계십니다. 예. 그래서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일단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면 지적하신 바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야당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고 역지사지 잘하잖아요. 역지사지 해보면 정치는 되게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뭐 한 10년 정도 하다가 10년 뒤에 이제 잃었다고 치자고요. 민주당의 권력을. 그런데 그 자유한국당의 대통령이 자기 측근 관련 비리를 공수처장을 통해서 이렇게 사건을 가져간다. 그럼 민주당이 정의롭잖아요. 그래서 못 참죠. 그런 거.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보다. 이런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겠구나라고 하는 측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 또 남는 건 뭐냐면 그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팔이 안 오르고 봤다. 제 식구 감싸기 했다. 이런 경우 되게 많았거든요. 아주 단적으로 김학의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처벌 못한다라고 하는 게 나와서 국민들이 자탄을 그러니까 금치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생각을 해보면 공수처가 그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고위공직자 중에 누가 있느냐면 검사와 판사 그리고 대통령과 그 측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놓고서 볼 때 우려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검찰이 그동안 비대해진 자기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거나 혹은 그 이른바 법조계의 비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온정적으로 이렇게 수사를 하는 등등의 또 다른 문개기, 또 다른 봐주기 이런 것들도 있었다는 점에서 보면 공수처로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피곤해지는 건 범죄자와 권력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찰도 수사하고 검찰도 수사를 하는데 둘이 부딪히면 조종하는 권한들은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만일에 공수처도 수사하고 검찰도 수사를 했다. FBI도 수사하고 CIA도 수사를 하면 서로 조종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처럼 만일에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려고 공수처가 동시에 수사를 하는데 그 대상이 검사나 판사다. 이런 공수처에서 가져가서 하고 권력형 비리 대상자들이다 그러면 검찰이 하고 뭐 이렇게 그 법안에서 조정하거나 시행령 속에서 조정하는 방식도 저는 뭐 합리적 해결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의견 들어봤는데 어찌됐든 공통적인 지적은 이번에 은근슬쩍 쓱 들어간 이 독소조항 논란이 되는 항목 자체는 다 부당하다라는 의견은 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여당의 그 다음 행동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